이제 지금부터는 최종 판결일에 있었던 살아남은 룸메의 입장문,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판사와 검사가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런 막 욕 듣고 이럴 때 브라이언 코버거의 표정이나 반응이 어땠는지 전문가가 분석한 바디랭귀지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들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발언을 하게 된 건 생존한 룸메 2명이었어요. 자, 룸메는 딜런하고 메서니가 있었죠. 실제로 브라이언을 목격했던 딜런이 이 법정에 직접 와서 직접 성명문을 읽었고요. 진짜 난 얘기하면서도 소름 돋아요. 얼마나 그게 악몽 같은 날이었을까? 근데 법정에 와서 다시 그 얼굴을 마주한다? 엄청난 용기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나왔고, 이 베서니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출석을 거부를 했어요. 대신에 친구 에밀리를 대신해서 성명문 발표를 했는데, 자, 먼저 베서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Never in a million years would I have thought that something like this would have happened to my closest friends. I thought that we were going to wake up and go upstairs, see them and tell them how they had scared us and that they were going to tease us about how we were constantly scaredy cats. 제 이름은 베서니이고 저는 사망한 4명과 함께 룸메이트로 지냈습니다. 이런 일이 제 가까운 친구들에게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위층으로 올라가서 야, 너네 뭐야? 너네 때문에 우리 진짜 겁먹었잖아 라고 웃으면서 떠들고, 친구들은 으이 겁쟁이들아 라고 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그렇듯이 그날도 타코벨에 가서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7시쯤 심한 치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전화기록, 문자기록에 아빠랑 전화한 내용이 있어서 좀 뭐야 했었잖아요. 이가 아파서 깼대요. 아버지가 치과 의사시래요. 아버지는 저에게 에드빌, 페인킬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먹고 다시 자라고 조언을 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즉시 911에 전화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친구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말이죠. 결국 911에 전화했을 때는 말조차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막 계속 엄청 흐느끼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잖아요. 그 순간부터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제 뇌가 그 기억 전체를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저는 대중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마치 마비된 것 같았고, 이게 현실인가? 확신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동시에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 네가 친구냐? 이런 위협, 혐오스러운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고 언론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괴롭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도 싫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왜 나였을까? 왜 내가 살아남고 다른 친구들은 죽어야 했을까? 오랫동안 저는 친구들의 가족을 쳐다보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속이 뒤틀릴 것 같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 자리에 그들은 없고 저만 여전히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다가 깨어나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까봐,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떱니다. 또 다시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을까, 그 두려움이 계속됩니다. 그 두려움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브라이언을 직접 마주했었던 딜런이 나와서 막 눈물 때문에 막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계속 귀로 들으실 수 있게 한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Just take your time, all right? Because of him, for beautiful, genuine, compassionate people were taken from this world for no reason.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공황 발작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온몸이 떨려오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때때로 바닥에 주저앉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제 몸이 그 끔찍했던 날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신경계는 아직도 그 일이 끝났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브라이언 코버거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다. 인간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존재고 공감도 후회도 없고 저건 그냥 몸뚱이일 뿐이라고. 이 둘이 나와서 자신들이 얼마나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브라이언 코버거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저는 아무 감정 없어 보이지만 뭔가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보고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바디랭귀지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 이따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이 나와서 차례로 케일리, 메디, 사나, 이든이 얼마나 밝고 따뜻한 아이들이었는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했었던 이런 추억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막 이 가족들 얘기 들으면서 막 진짜 저도 막 눈물이 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 케일리 곤살베스 이 친구의 가족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 재판장의 분위기가 공기가 달라졌어요. 먼저 아버지인 스티브 곤살베스는 그동안 매스컴에서 거의 가족 대표로 나오듯이 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여기저기 막 나누고 우리 애들 잊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호소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나오자마자 원래는 약간 브라이언을 사선으로 보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테이블을 촤락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딱 돌려서 브라이언 코버가 눈을 딱 보면서 우리 그날 사건 있었던 그날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을 열어주고 경찰이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 딸 친구 메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고 떠났을 때 경찰차가 우리 집 앞을 다 떠나기도 전에 내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아빠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의 완전 가족들이 이렇게 팀처럼. 그래서 아빠가 당장 시작해 라고 했대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죄다 전화를 했답니다.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도 다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카메라 확인해 줄 수 있냐 이거 하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해서 몇 시간, 이건 몰랐거든요. 몇 시간 만에 이 이웃 주민들 CCTV에서 그 흰색 엘란트라 네 차 찍힌 거 우리가 이미 입수해놨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브라이언 잡은 거 한 달 후에나 공개했잖아요. 근데 한 달이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 초반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너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그 CCTV 확보하고 그날 사건 있고 그리고 몇 분 만에 경찰이 네 DNA를 확보했었다. 그리고 너 뭐 범죄학 석사하기? 너 진짜 장난하냐? 너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겠지만 너는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다. 너는 잘못된 가족을 건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케일리의 언니. 언니가 진짜 대박이에요. The truth about me is when I heard the news, I didn't cry. I listened for them. 나중에 나와서 저는 그날 뭐 수갑 채워줘도 감당하겠다 그 생각으로 가서 할 말 다 했다고 체포될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언니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안녕하세요. 오늘 법정에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저는 케일리의 언니입니다. 메디슨 모건 역시 저에게는 자매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을 보면서 내 동생이랑 메디는 너 같은 놈이 건드릴 존재가 아니었어. 그 둘은 너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애들이었지. 사랑받으면서 자랐고 인정받았고 활기차고 똑똑했고 용감하고 강했어. 있잖아. 심지어 너 같은 인간이 평범하게 걔네한테 다가갔다면 아마 걔네 둘은 너에게 엄청 친절하게 대해줬을걸? 네가 길을 물어보면 길을 알려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너 안 불편하게 하려고 불편해도 웃어줬을 애들이야. 세상이 널 다 외면해도 걔네는 너 따위에게도 자비를 줬을 그런 다정한 아이들이었다고. 그러면서 또 저는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약속했거든요. 케일리랑 매드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내가 싸우겠다고. 그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케일리와 매디의 그 일생 동안 저는 항상 그들의 방패막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둘은 저를 찾아왔고 전 항상 그들을 위해 같이 싸워줬어요. 시간이 뭐 바쁘든 상황이 어떻든 저는 절대 둘을 그냥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만약에 단 한 번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새벽 2시에 눈물 젖은 눈으로 주먹을 꽉 쥐고 사랑, 분노, 부정 모든 감정을 담아서 분노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그 둘을 기리는 글을 쓰고 여기서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저 인간은 그걸 들을 자격도 없고 케일리랑 매디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왜냐? 걔네는 이미 제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둘도
절대 너 같은 놈 앞에서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길 원치 않을 거야. 걔네라면 이렇게 말했겠지. 언니, 왜 이제 와서 저 인간한테 약한 모습 보여? 언니 약속했잖아. 우리를 위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그래, 난 너 같은 인간한테 눈물도 안 흘릴 거고 떨지도 않을 거야. 너 같은 쓰레기는 남의 고통, 공포 이런 거에 기생하잖아. 너 같은 기생충한테 나는 먹이 안 줘. 대신 너한테 딱 맞는 이름 불러줄게. Sociopath, psychopath, murderer.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살인자야. I will ask the questions, so sit up straight when I talk to you. How was your life right before you murdered my sisters? 너 거기 똑바로 앉아서 들어. 살인 전에 네 인생은 어땠냐? 너 그날 집 나서기 전에 무슨 생각했어? 무슨 느낌이었어? 왜 하필 내 동생들을 골랐지? 범행 전에 너 걔네들한테 말이라도 붙여봤냐? 자, 이 질문들이 뭐냐면 브라이언 코버거가 범죄학 박사 공부할 때 그 연구했던 거. 그래서 막 인터넷에 올렸던 내용 있잖아요. 당신이 살인마라면 살인 전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날 살인을 하기 전 집을 나설 때 무슨 생각이었나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왜 당신은 그 피해자를 타겟으로 골랐습니까? 범행 전 당신은 그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까? 이거를 서베이처럼 브라이언 코버거가 직접 만든 질문이었다고. 근데 이거를 이 언니가 바꿔서 브라이언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한심한 피해망상에 쩌든 루저일 뿐이야. 네가 되게 신비롭고 우월한 존재처럼 보이고 싶은 것 같은데 네가 뛰어나다고 착각한 건 그냥 네 논문 성적 하나였겠지. 야, 너 IQ 테스트 점수 좀 높게 나왔다고 네가 세상 위에 서 있는 줄 알았지? 웃기지 마. 너는 너무 뻔하고 평범한 놈이야. 하나도 안 특별하고 하나도 안 신비로워. 그냥 한심해. 너 좀 봐봐. 지금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지금 법정에서 제발 사형만은 내리지 말아주세요. 형량 9걸이나 하고 있잖아. 범죄학 박사? 솔직히 말해서 제일 무서웠던 건 네가 얼마나 뻔하고 평범한 인간이었는지야. 너 진짜 바보 같더라. 진짜 멍청하고 서툴고 느리고 허술하고 약하고 더러워.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아마 넌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일걸? 네가 그날 밤에 겁쟁이처럼 그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자고 있던 여자애들을 공격한 게 아니었다면 Kaylee would have kicked your fucking ass. Thank you. 케일리가 널 존나게 발라줬을걸? 실제로 자고 있었던 와중에도 케일리가 브라이언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참 웃기지도 않게 뭐 형사사법 박사과정? 뭐 어쩌고 하지 않았냐? 똑똑한 척은 다 했는데 넌 진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일자리도 못 구했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했지? 널 쳐다본 여자 한 명도 없었잖아. 네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그랬겠냐. 그래도 너 교도소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실컷 네가 그렇게 원하던 신체 접촉 받겠네. 넌 이제부터 아이다호 주의 소유물이야. 아이다호 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있잖아, 거기 있는 수감자들이 지금 브라이언 코버거 너만 기다리고 있대. 마지막으로 우리 집 막내 오브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A만 받았다면서? 근데 너 교도소 가면 이제 매일 큰 D만 받을 거야. You may have received A's in high school and college, but you're going to be getting big D's in prison.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성적은 좋았으니까 A만 받았겠지만 교도소 가서 매일 big D's, 무슨 말이면 big dicks, 큰 거시기 신나게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웃고 진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너무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해서 저도 다른 가족들 막 얘기 막 눈물 흘리면서 듣다가 갑자기 응? 그리고 나중에 막 인터뷰에서 나는 그날 체포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약간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모독 뭐 이런 걸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쫓겨나도 된다 이거 각오하고 그날 가서 이야기한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약간 속이 시원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막 슬픈 얘기, 피해자들이랑 추억 이런 얘기하고 막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걸 얘기할 때 묘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저런 인간 앞에서 저런 추억을 나눌 진짜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언니가 너무 막 속 시원하게 해줬고 근데 또 그 다음으로 나온 유가족 중에 사나의 고모인 킴 커너들은요 나와서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이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I've forgiven you. 나는 네가 한 짓을 용서한다. 왜냐면 더 이상 증오를 품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와서 네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증오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네 연락 받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나의 새 아버지는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사나 어머니 만나서 사나를 키우셨던 분인데, 이 분은 너 브라이언 코버거 너 Be out in the woods with you just so I can teach you about loss and pain. 너 데리고 숲속에 가가지고 정말 상실과 고통이 뭔지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진 않아. 죽이고 살리는 건 신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넌 진짜 약한 놈이야. Give a moment, man. 5 minutes out in the woods. Oh, man. 내가 보장하는데 진짜 딱 5분만 너랑 숲에서 단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둘이 다이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는 악이고 너는 지옥에 갈 거다. 천국에 네 자리는 없다. 너는 반드시 고통받게 될 거다. 나 지금 막 몸이 떨린다고 너한테 지금 당장 가가지고 진짜 한 대 치고 싶은데 그냥 여기 있는 내 에너지가 너한테 전달되기를 바란다. 지옥에나 가라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I'm shaking because I want to reach out to you, but I hope you feel my energy, okay? Go to hell. 이 피해자들 가족의 성명문을 들으면서 검사도 판사도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That the court sentenced the defendant to fixed life for the murder of Maddie Mogan, to fixed life for the murder of Kaylee Gonzalez, for the murder of Xana Kernodle. That the court sentenced the defendant to fixed life for the murder of Ethan Chapin. 이 판사는 이 브라이언 코버거를 얼굴 없는 비겁자, 겁쟁이 이렇게 부르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잔혹한 범죄였다. 이제 너의 15분의 명예는 끝났다. 넌 지금부터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자, 이렇게 브라이언 코버거는 2025년 7월 23일 아이다호에서 열린 판결 공판에서 주거 침입 1건에 대해 10년형, 그리고 1급 살인사건 4건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4회. 다 합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복역. 그러니까 종신형이 4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소하거나 이런 거 이제 없는 걸로 딜을 받습니다. 이렇게 브라이언 코버거는 형량 거래로 사형은 피할 수 있었지만 평생 이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코버거가 가게 되는 이 교도소는요, 아이다호주에서 유일한 최대 보안 등급을 가진 교도소예요. 왜냐? 중범죄자, 사형수들이 복역하는 이곳이거든요. 물론 보안은 가장 높다고 하지만 물론 위험한 놈들만 가는 곳이니까 잘 못 나가게 막아놨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혹독한 교도소 중 하나로 꼽히는 악명 높은 곳이에요. 왜냐? 수감자들끼리 폭력이 항상 있고 밥도 잘 안 되고 생활 환경도 되게 깨끗하지가 못하고 환기도 잘 안 된다 하고, 브라이언 코버거가 또 이제 채식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옵션도 있기는 있는데 되게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 케일린의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가서 무서운 그 수감자들 사이에서 빅디스 잘 받기를 프리즌 저스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그래서 프리즌 저스티스 잘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형량 거래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가족들 일부는 형량 거래를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아니 왜 우리의 동의도 없이 얘기도 없이 니네들끼리 그렇게 결정하냐. 우리는 정당한 재판을 원한다. 사형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됐고, 이 유가족들이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분열할 뻔했지만 단결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좀 놀랐던 부분은, 아니 검찰 측에서 야 우리 뭐 몇 테라바이트 디지털 증거 다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막 진짜 막 엄청난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형량 거래를 한 거야? 정식 재판했으면 사형 빼박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나온 거 보니까 사실 뭐 별거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뭐 동기가 뭐였는지도 못 알아내고, 디지털 자료 그렇게 많다고 해놓고서 뭐 피해자 누구랑도 연결되는 그것도 찾지를 못해. 난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 보고 조금 깜짝 놀라서, 아 재판했으면 사형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변호사들도 속은 거 아니야?
약간 왜 카드 게임 이런 거 할 때 타짜 막 이런 데서 내 수를 들키지 않게 이렇게 연기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변호사한테 가서 야 우리 엄청난 거 찾았는데 니네 형량 거래하는 게 좋을 걸 막 이렇게 약간 모두를 속인 거 아닌지 생각보다 좀 밝혀진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형량 거래 직전까지 그랬잖아요. 나는 무죄다. 나 그 동네 갔던 거는 별 보러 간 거였다고 그랬는데 이제 깜빵 철창살 안에서 그 보고 싶던 그 좋아하는 그 별자리 아주 실컷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닥터 G라는 법의학 심리 박사 전문가가 브라이언 코버거가 유가족들 이야기, 피해자 그 생존자 룸메이트들이 얘기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바디랭귀지를 분석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되게 감정을 잘 내비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근데 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보다 되게 빠르게 나타났다가 없어져서 그렇지 이 감정의 변화가 다 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왜 아까 이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할 때 뭔가 즐기는 듯한 느낌이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뭔가 그 촉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이 룸메이트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야기를 할 때 이 눈, 코, 입, 이마 어디에도 감정은 보이지 않는데 호흡이 평소보다 무겁고 빨라진 걸 볼 수가 있다. 이 전문가는요, 이게 뭐 스트레스 받고 왜 저래 듣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흥분해서 심장박동이 아마 올라가서 그게 기분이 좋은 거야. 남이 고통스러운 얘기를. 그래서 흥분해서 심박수가 올라간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있죠. 그때 브라이언 코버거가 살짝 그 카메라를 응시를 하거든요. 저거는 카메라를 의식하는 거. 아, 나 카메라로 계속 찍히고 있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책감, 슬픔, 후회 이런 감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나와서 여자 피해자 얘기할 때는 뭔가 감정이 약간 흥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선 있잖아요. 남자. 이 이든이 얼마나 좋은 남자였는지 사나라한테 얼마나 좋은 남자친구였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than and Dana that they were absolute soulmates. Maddie was not only one of my best friends, but she was 약간 몸을 자꾸 움직이고 의자를 자꾸 약간 재정비하고 다른 데 이렇게 본다든지 뭔가 확실히 브라이언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다. 질투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친구들 앞에 있었던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고개를 약간 끄덕인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든다든지 뭔가 죄책감 이게 아니라 맞아. 내가 그랬어.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케일리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뭔가 아닌데? 나 똑똑한 거 맞은데?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마 이 사람들 발언 중에서 그 케일리 가족들이 했던 이 발언이 이 바디랭귀지를 보면 가장 브라이언 코버거를 자극한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루저 같은 게 얘는 뭐 이제 체인 채워져서 앉아있잖아요. 솔직히 남자들이 나와도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남자 가족이 나와서 남성 발언자가 딱 나오는 순간에는 방어적인 태도, 약간 턱을 내린다든지 눈을 피한다든지 이러면서 여자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나 관심 있습니다. 얘기해보세요 하면서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뭔가 되게 찌질한 것 같아.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감옥에서 브라이언 코버거 프리즌 저스티스 시계 받기를 바라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 아이다호 이야기 또 마무리하려고 또 계속 이제 자료들 찾아보고 하느라고 다른 사건 이야기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 자, 오늘 진짜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얘기 안 한 게 있긴 있거든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더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제가 막 알아본 내용 중에 일부일 뿐이고 또 브라이언 코버거로 추정되는 어떤 인터넷 유저의 그 글들, 사건 이후에 댓글들과의 싸움, 공방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영상 길이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다음 미국 사건 영상으로 금방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그리고 아이다호 영상 그동안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건인데 이렇게 끝까지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